황철이는 리버풀에서 저평가된 선수 누구야? 리버풀은 확실하게 있죠. 피르미노. 바르셀로나는 저평가된 선수가 없어요. 다 고평가가 돼 있어요. 난 첼시 선수들은 지금 전부 저평가돼 있는데 무두리, 니콜라 잭슨 다 유망주들. 다 유망주. 잭슨 잘하더라고요. 루카쿠는 어떻습니까? 뭐? 루카쿠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흔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평가라고 부르는. 뭔가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평가받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거 너무 저평가를 받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저평가된 거야? 저평가된 거. 저평가된 맥주? 뭐. 맥주도 저는 약간 저평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맥주, 어떤 맥주? 수많은 그 브랜드가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좀 저평가된 맥주는 사람들이 다 기네스 흑맥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코벨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코벨 흑맥주 아시죠? 흑맥주 중에서 편의점에서 파는데 중에서. 그럼 오히려 코벨이 약간 쌉싸름한 향이 기네스랑은 좀 다른 맛을 내서 그것도 되게 맛있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아 저평가다. 저평가다. 그래서, 그럼 코벨은 좀 저평가다. 흑맥주 좋아하시면 코벨도 마셔봐라. 맥주는 저평가는 버드와이저. 아 버드와이저 저 좋아합니다. 나는 약간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럴 수 나는 있을 것 오랫동안 버드와이저를 먹어온 사람이지만 그게 오랫동안 먹었다는 거는 그게 사실은 질리지 않고 계속 제일 들어간다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맥주거든. 나는 맥주 맛을 모르겠어.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서. 맛은 근데 다 다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산미구엘. 산미구에. 네. 산미가 좋아. 저도 좋아해요. 의외로 좋은 그래 맥주죠. 맞아. 필리핀에서 동남아 맥주들이 많이 의외로 마셔가지고 맛있어. 그치? 맞아. 동남아 가서 마셔봐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도 많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우리 맥주도 조금 손석구 맥주. 조금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옛날에는 사실 우리는 맥주 사실 별로였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경쟁 여기저기 브랜드가 또 붙고 여기 또 이제 수입 맥주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가까이 와 있잖아요. 당장 제가 암스테르담 가서 보고 왔던 하이네켄도 이미 뭐 4개 뭐 얼마짜리 했을 때 많이 묶여 있는 상품이었으니까 많이 그게 좀 마셔봤잖아요. 크긴 컸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10,000원에 그게 4개 진짜 컸어요. 팔았을 4개 때가 10,000원 이렇게 그게 팔았는데. 진짜 약간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맥주 맛을 좀 다양하게 좀 접해봤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호가든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프랑스 맥주인 걸로 알거든요. 블랑? 블랑 되게 좋아. 블랑 그래? 맛있어. 블랑 맛있어요. 여성분들이 블랑 되게 좋아해요. 네. 챔스 하면 하이네켄인데 그 하이네켄 박물관 갔더니 챔스 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뭐 무리뉴 감독 사인돼 있는 첼시 유니폼도 있고 뭐 이런 축구 그런 것도 다 있고 되게 하이네켄에 대한 좀 충성심이 많이 생겼어요. 암스테르담이 참 그 여유로운 도시지. 엄청 여유로웠어요 진짜. 저는 네덜란드도 그래서 만약에 여행지로 봤을 때는 저평가된 여행지가 아닌가. 네덜란드 자체가 네, 네덜란드 자체가. 저 네덜란드는 되게 갔다 올 만한 여러 나라가 도시를 가까워서. 가본 건 아니고 지금 암스테르담만 갔다 일단 암스테르담 갔다 왔어요. 근데 암스테르담은 진짜 가볼 만한 곳인 게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유럽을 간다고 치면은 영국에서 내려서 영국 쪽 쫙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가서 그리고 나서 뭐 독일, 스위스 거치면서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맞아요. 이렇게 여행하는 코스라든가 쭉 아니면 내려가고. 동유럽 쪽으로 한 번에 쭉 판다거나 뭐 그리고 그런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쭉 돌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는 여행 쪽으로는 많이 발전하지 않지 않았나.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있잖아. 저평가라는 게 요즘에는 약간 녹화 중이요. 전화 드릴게요. 이 형한테 내가 저평가가 돼 있어. 영수 형님은 저평가인가요? 아니 형수라 이제 주제 들어가면 된다. 이제 들어가면 된다. 저평가라는 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평가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보 교환이 되게 잘 되다 보니까 저평가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지 않았나. 어떤 거에 대한. 근데 그래도 부스케츠는 저평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평가 부스케츠가 아닙니까? 고평가인가? 네. 아니 부스케츠가 놀라운 선수고 대단한 선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요 몇 시즌 동안에 그 쌓여있던 거 있잖아. 수비할 때 실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전까지의 그게 많이 좀 절하되어 있는 건 맞죠. 부스케츠가 왜 저평가야? 이미 슈퍼스타잖아. 슈퍼스타죠. 세계적인 약간 근데 그게 최고의 있는 것 홀딩 같아요. 미드필더. 되게 최고의 홀딩 미드필더 막 그 월드 베스트 못 뽑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상 경력으로 개인의 경력으로 그래. 봤을 때는 괜히 저평가 아니냐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런 정도. 워낙 뭐 일반 팬들이 다 부스케츠는 인식 자체가 저평가가라고 볼 수 없지. 볼 수 없다. 네. 저 브로조비치는 어떤가요? 같은 브로조비치요? 포지션에. 네. 브로조비치는 저평가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긴 해요. 이 선수가 생각보다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수비수들은 이제 몸값이 되게 비싸졌는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는 선수들의 몸값은 보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여기 뛰는 선수들. 이정료 자체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약간 이 포지션 자체가 약간 저평가?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뛰는 선수들이 저평가가 된 경우가 많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가 또 필요해가지고 엄청 필요하고 선수 못 구해가지고 갈증나는 팀들이 있는데 뭐 팀들도 보면 이렇게 그 포지션에 진짜 뭐가 됐건 간에 수비력이 엄청나게 좋아 혹은 아니면 공을 기가 막히게 방출을 잘해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그 선수만 있어도 이 팀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이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큰 돈을 들이려는 팀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몇 팀은 있죠. 뭐 데클란 라이스에게 그 정도 돈을 쓰는 거 보면 있는데 그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얘기에 그죠. 동의한다. 다른 포지션보다는 대체적으로 근데 라이스도 만약에 라이스가 올라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 돈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까지 그냥 아래 얘는 그냥 삼선 미드필더야. 여기만 있는 선수야. 라고만 그냥 인식이 됐었으면 아마 그 정도 돈을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본인이 올라가서도 플레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얘가 잘하니까 얘는 그러면 센터백, 중미,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미드필더 다 잘 보네? 이렇게 돼서 얘 가치가 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 맞아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옛날 선수들은 사실은 나도 뭐 70년대 축구를 못 봤잖아.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의 편견이 있잖아. 네. 디클란 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70년대 선수다. 70년대 활약했는데 그냥 홀딩 미드필더다. 그러면은 걔 어떤 경기 하이라이트 일부만 칼라 혹은 흑백 영상으로 보면서 디클란 라이스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했다고 보고 나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옛날 경기들을 풀타임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 보이잖아. 그죠. 네. 이 선수의 보니까. 진짜 진가가 어떤지가. 근데도 몇몇 선수들에 대한 진가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있거나 혹은 다운그레이드된 선수들도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게르트 밀러 같은 선수 70년대 뭐 유로피언컵 바이에른 뮌헨 3연패하고 이럴 때 그럴 때 게르트 밀러 하면은 딱 어떤 이미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골폭격기 같은 골잡이. 골잡이죠. 그냥 우리들의 그 보통 팬들의 편견은 골마우스에서 딱 냄새 맡고 골을 잘 넣는다. 골 냄새에 잘 맞는 공격수. 그래서 골을 많이 넣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풀타임 경기들을 몇 경기를 보면 이 선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거든. 다른 것도 잘한다. 우리는 골마우스에서 딱 골만 넣는 유형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게르트 밀러는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뛰면서 그리고 다 풀어주고 본인이 그리고 올라가서 딱 오면은 또 거기서 좋은 움직임해서 딱 골 넣고. 그럼 밀러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단순히 득점력만 그거는 이제 뭐 지금 거니까. 평가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역대 최고의 선수들 순위에 이미 게르트 밀러는 근데 여전히 올라 있긴 하죠. 보통은 뭐 한 10몇 등 막 그 순에 그렇죠.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게르트 밀러는. 근데 이제 일부 편견을 가진 팬들이 게르트 밀러보다 뒤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얘 골 냄새만 맡는 애, 골만 코앞이 딱 넣는 애, 얘가 어떻게 나 이 좋아하는 선수보다 위야 순위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이제 모르고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현대 축구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카우터 팀에서 지금 편하지 사실은.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을 그대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하지만 옛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뭐 그런 얘기지. 근데 평가라는 게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이게 또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들도 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약간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던 선수 말고 내가 그냥 괜히 어떤 경기에 꽂혀서 좋아하거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 뭐 루마니아의 라카투스 같은 선수. 모르지 라카투스. 네, 몰라요. 이 형 약간 어렸을 때부터 홍대병이었는데? 약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렇게 유고 대표팀 같은 경우, 유고가 레드스타가 엄청 강팀이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챔스도 우승하고 그랬어. 쯔르베나 즈베즈. 맞아요. 지금은 쯔르베나 츠베즈들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당시에는 레드스타 베오그라드하고 레드스타가 무조건 강팀이고 프로시네츠키, 뭐 사비체비치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때 판체프 같은 공격수
좋아했거든. 다르코 판체프. 근데 그 선수는 판체프는 잘 몰라. 사람들이. 맞아요. 너는 알지 인터밀란 팬인데. 네, 알아요. 그지? 판체프 인터밀란 갔었거든. 그리고 왜 모르냐면 인터밀란 가갖고 그때 못한 게 아니고 완전 밀렸어. 잘 못 나갔어. 그때 그냥 경기 누구야?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유고의 연방의 스타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판체프는 거의 안 덜 알려져. 유명하죠. 덜 유명해.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지금 같은 경우도 야 얘는 정말 잘해. 얘는 뭐 빅리그 가면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 근데 갔더니만 막상 애매해. 막상 그러니까 판체프는 저평가된 선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능력을 빅리그 가서 검증을 못 받았어. 네. 잘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저평가돼야 돼. 아니 안 알려줬다. 아니야. 너무 바뀌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무슨 태세전환이 아니. 저평가할 수 있어. 야, 나는 우디를 공격 방향이 쫓기는 년 여기 바뀌는 처음 수준이네. 봤어. 저평가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선수 아니고 아. 되게 잘하는 선수야.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리그에서 빅리그인데 어떤 좀 중하위권 팀에서는 에이스다고 활약하면서 너무 잘해서 위에 있는 상위권 클럽으로 갔더니만 못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운이 좀 안 따르거나 뭐 부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경쟁자가 너무나 대단해서 그런 거지. 제대로만 기회만 주면 잘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선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오히려 빅클럽인데도 안 할. 나 되게 웃긴 게 나는 누구 완전 또 팬이었냐면 우리 때 학창 시절에 맨날 그 스포츠 뉴스 나오면 뒤에 하이라이트에 이제 마지막에 해외 축구 어디서 나오는 그 골 장면 이런 거 네, 나온다. 맞아요. 네. 그런 거 잘 거기에 최고의 단골 손님이 레알 마드리드 우고 산체스야. 우고 산체스. 레알 마드리드 우고 산체스가 골 넣는 완전 걸로는 또, 아크로바틱한 골을 네. 엄청 많이 넣었어. 장난 원더골 아니지. 제조기라고 막. 네. 아는구나. 네, 원더골 제조기 너 들었어요. 어떻게 아냐? 사실 뭐 그랬었어. 영상도 봤지만 아마 그- 이거 시청자분들도 아실 게 그 저기 피파 라이프의 선수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 우고 산체스가 걔가 원더골이라는 게 그게 옛날에 걔가 최조선 출신이거든. 네. 그래갖고 그냥 날라댕겨. 키가 크질 않은데 뭐 공중 뜨면은 얘는 그냥 바이스클 킥이야. 그죠. 그래서 골을 그냥 라리가에서 거의 뭐 80년대 한 중반인가 한 번인가 2등하고 계속 득점왕이야. 근데 팬들은 내가 가끔 우고 산체스 얘기하면 몰라. 왜 그러냐면 레알 마드리드 예를 들어서 벤제마 알지. 뭐, 호날두 호날두, 알고. 뭐 심지어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라울 뭐 다 알아. 근데 우고 산체스는 몰라. 이게 그게 50년대부터 이제 60년대까지 그 활약했던 멤버. 그런데 70년대부터 한 80년대 사이는 비어 있어. 맞아. 팬들 기억 속에. 그러니까. 우고 그게 좀 산체스는 이런 급이죠. 그냥 사모라노급이죠 거의.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인지도가요 형. 아니 실력이 그게 아니야. 실력이 사모라노 아니라. 살라스보다 야 지금 사모라노 열심히 실력이 아니라. 살라스보다 아, 인지도 더 이거 이렇게 떨어져. 아 실력이 불을 아니라. 지피시네. 실력이 아니라. 어. 그거 아마 월드컵 때문에 그런 것 월드컵 같아요. 때문에. 칠레 그치. 대표팀 뭐 그 둘이 보여서 떴으니까. 플레이가 대표 되니까. 때문에 그렇고 그 당시에는 또 그 중계를 많이 해줬고 그런 사모라노는 그걸로도 유명해요. 저 인테르 와서 그 저기 1+8로. 그걸로 유명하지. 이 저평가된 선수들이 참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저평가되면은 이렇게 좀 되게 속상하거나 많아. 아쉬운 경우들이. 난 그런 선수 되게 많아.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약간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선수 같은 느낌이어서 오히려 그런 선수들을 찾아서 좋아하는 너무 분이 있어요. 약간 이건 연예인들 좋아할 때 약간 아니, 그런 근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엔조 프란체스콜리다 우리 때 학창 시절에 되게 우리 그 해외 축구 좋아하는 세리아 매니아나 해외 축구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선수야. 리버 플레이트의 완전 레전드인데 완전 기량이 그냥 끝내줘. 걔가 지단의 그 영웅 아니야. 지단의 우상. 지단 아들이 그래서 이름이 엔조 지단이잖아. 지단. 네. 그 엔조 프란체스콜리가 그만큼 기량이 너 모르잖아 벌써. 엔조 프란체스콜리 하면 어떤 선수야 그러면은 그때 일부 매니아들한테 되게 유명한데 그 이후에 뒤늦게 본 사람들은 엔조 프란체스콜리를 모르는 거야. 거기를 건너뛴 거야. 건너뛴 거조차 80년대에도 여러 명의 슈퍼스타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다 알면서 프란체스콜리를 몰라. 스타성이라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를 잘 받는. 그러니까 스타성이 우리나라에서 그래. 네,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친근감이라든가 뭐냐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제한적이어서 않아서 그런 것 그래. 같아요. 그 당시에. 네. 해외에서도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 플라티니가 아무래도 있고 마라도나가 있는데. 우루과이 대표다 보니까 네.
지금에 있는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들이 다 나보다 좀 어린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또는 젊은 기자들이 뭐 평가한다고 뭐 써놓고 그러잖아. 아니면 뭐 순위 쫙 올타임으로 뭐 매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80년대나 이런 게 대해서는 아주 유명하게 월드컵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확 그지 않은 이상은 평가가 잘 못 내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순위나 이런 데도 좀 저평가돼 있지.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자료를 가져온 게 스포츠 키다라는 데서 10명의 저평가된 선수들을 지금 얘기했어요. 미란다, 페르난지뉴, 마이클 캐릭, 뭐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 하비 마르티네스, 에리가 비달, 웨스 모건, 아스피리쿠에타, 마스체라노, 박지성 선수까지 있어요.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이거 그냥 인원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확실히 저평가된 선수들은 많지만 진짜 저평가된 선수들은 저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언성이유로 그죠. 잖아. 여기에도 언급이 안 된 선수들이 진짜 저평가된 선수들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웨스 모건 정도는 껴줄 수 있지 않아? 웨스 모건은 저평가. 웨스 모건은 진짜 얘는 언급이 레스터 우승했을 시즌에 주전 센터백인데 진짜 언급 없는 선수예요. 웨스 모건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언급 많이 하는데 중계 때. 웨스 모건 팀의 수비의 중심. 레스터 수비. 근데 모건보다 후츠가 더 많이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 둘이 원래 센터백 둘이 조합이야. 모건이랑 후츠랑 둘이 조합인데 후츠는 좀 나오는데 모건이 진짜 얘기 안 나오던데. 웨스 모건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안 얘기하지. 그건 맞는 사실. 근데 뭐 보이지 않게 잘했던 언성이었는데 되게 잘했던 페르난지뉴까지 있잖아. 네. 성공적인 팀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선수들이래요. 평가는 다 받았잖아. 근데 페르난지뉴도 그렇고, 그쵸. 마이클 캐릭도 그렇고. 성공한 팀에서 그래도 좀 한 것에 비해서 덜 언급되는 선수. 근데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얘기지. 이 업체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 기사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뭐 아스플리쿠에타 아스플리쿠에타도 하긴 그렇게 더 평가를 받아야 될 선수 아닌가. 대부분 근데 딱 보면은 공격수가 아니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수비 이렇잖아 다. 그러니까 뒤에서 굳은 일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선수들을 많이 해놓은 거네. 그럼 뭔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는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에는 포지션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건 엄청 크다. 아니, 공격수는 일단 공격 포인트로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스포트라이트가 간다고. 그런데 미드필더 라인이라든가 수비 라인은 사실 경기 중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팀은 이 선수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역할이라든가 활약에 비해서 평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요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제일 높이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박지성이야. 윙까지 여기 10명 중에서 윙이랑 뭐 위쪽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일 높이서 제일 공격적으로 뛰는 선수가 박지성이야. 여기 멤버 중에서. 볼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진짜. 포지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선수들도 우리도 막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선수들이잖아. 그러니까 마스체라노라든가 아비달이라든가 뭐 하비 마르티네스, 마이클 캐릭, 페르난지뉴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뛸 때에도 높게 평가받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해줬던 게 더 크다. 그 평가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평가일 뿐이지.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웨인 눈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평가절하됐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클 캐릭, 박지성, 뭐 페르난지뉴, 하비 다 아비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선수로서는 평가 참 잘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저평가되는 선수들 보면 그런 선수들이 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위기의 순간 멀티플레이어인데 어떤 포지션으로 그걸 메우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나초 같은 스타일. 아니면 리버풀의 제임스 밀러 같은. 네, 그러거나 아니면 뭐 하세베 마코토 같은 스타일. 하세베. 또는 뭐 바르셀로나를 본다면 코코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치에 뛰면서 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렇다고 해서 원래 포지션에가 돌아오면 이 선수가 또 벤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한 시즌 내내 주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즌은 좀 적을지라도 그런 거는 다니엘 바스가 최고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바스도 진짜 이것저것 많이 뛰는데. 근데 이게 주급이 엄청 높아, 연봉이. 그러면 사실 저평가되는 아니, 그렇지. 되게 잘하는데 연봉이 너무 낮은 거야. 예를 들면 프로 선수를 봤을 때는 사실 몸값이 이 자신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아니야. 근데 이 선수는 실력에 비해
너무 연봉이 적다, 주급이 적다 네. 이러면은 사실 저평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업체들이 저평가 기준으로 보면 연봉 주급 기준 대비 저평가받은 선수 뭐 이런 걸로 차라리 순위를 매겼으면 그러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흥미롭죠. 같아요. 이게 근데 축구는 보니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봉을 좀 많이 받는 구조라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적료가 없어 축구가 만약에 이렇게 미국 스포츠처럼 이적료가 없고 뭐 드래프트 연봉이 하고, 진짜 그 네. 선수의 가치를 모든 걸 얘기해주는 그런 구조였다면 연봉이 진짜 이 선수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것이겠지만 이거는 이적료는 이적료대로 있고 근데 이적료가 높은 선수가 대부분은 다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과 또 별개로 연봉이라는 수치는 또 따로 있어서 연봉 많이 받는 선수들 있고 연봉 좀 적게 받는 선수가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젊은 선수들은 이적료는 높게 발생했지만 연봉은 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든 선수는 이적료는 적겠지만 연봉은 많이 받을 테고 이런 게 약간 이 축구계는 좀 복합적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이 선수가 평가가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어렵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스포츠보다 사실 그 기준이 좀 덜할 수 있겠네요. 네. 이 포지션도 그렇고 제 생각에 국적 같은 것도 선수가 좀 저평가되는데 있지.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100% 있지. 아 있나. 뭐 우스개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뻥용인들이라고. 예. 자국 선수에 네. 대한 그 자국 언론의 조명도라는 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르니까. 지금은 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워낙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더군다나 거기는 또 자체적으로 홈그라운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선수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는. 그리고 시스템 아까 전에도 봤지만은 잉글랜드 언론은 어디 순위 나누면 잉글랜드 선수들 넣어줘요. 항상 좀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그거야말로 진짜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버평가다. 네, 약간 잉글랜드 좀 미디어의 그 잉글랜드 월드컵 무슨 한 번밖에 못했잖아. 응? 네? 너도 뭐 보잖아. 평식이가 잘 있다고 지금 사진이 왔어. 병원에서 왔습니다.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중요합니다. 네. 네. 저녁을 먹었다. 나중에 회복해야지. 야, 그래서. 뭐 시계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게 시계로 카톡이나 이런 게 다 와요. 네. 저평가된 기능 저는 애플워치 기능이 좀 저평가되지 않아요. 아 그래? 이 카톡이나 알람 왔을 때 이게 확인하는 게 되게 좋거든. 아 근데 이 애플워치는 내가 보기엔 전자시계 그쪽을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애플워치 저평가- 워치에서는 평가 아니 저평가가 아니라 네, 이게 평가가 시계 아니지. 필요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계야. 저 시계로 본다면 네, 더 평가 받아야 물론 이제 된다. 저거를 네. 시계를 보고 봐야 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너 너무 주제에 충실해. 아, 주제에 저는 충실해. 좋아해서 그래요. 스위스 어딜 가도 그 기념품 샵에 시계가 다 있더라고요. 아 스위스인데. 아니 거기는 시계로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다 그런 거 같아요. 전 명품들인 것 같아요. 세계의 그 비싼 시계들은 대부분 다 스위스에서 스위스잖아. 만든 그러니까. 스위스 메이드거든. 어딜 가든 다 있더라고요. 아니 독일에서 그것도 비싼 많지 시계가 않아? 있는데. 맞는 칼? 칼 많아요. 스위스 아미, 그거- 맥가이버 칼, 소위 그것도 말하는. 영향이 있나 보네. 아 요즘 애들 맥가이버 모르겠구나. 그게 그것 때문에 맥가이버를 알아야 되는데. 와. 그래서 스위스에 칼이 다 있었구나. 빠바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음악은 알아요. 예능에서 많이 나오니까. 맥가이버 진짜 나 어렸을 때 보면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예전에 뭐 맥가이버 음악이랑 에어울프 음악이랑 에어울프. 그다음에 전격 테스트 작전. 에어울프는 웃긴 게 시즌 1 이거 아예 모르겠어. 아니 얘 태어나기 전이야 다. 그런가 보다. 이건 모르겠어. 80년대 미드라서. 네. 그래서 요 뭐 슈퍼맨 음악인가 하여튼 이게 다 좀 헷갈려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부리는 아, 거예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너는 그거는 알지? 어떤? 밤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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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 이거 몰라? 빠바바바바바바. 뮤즈 노래 아니에요? 아니, 반반반반 뮤즈 노래 그거 하는데 뮤즈의 그러니까 왜냐면 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주말의 명화 안 한 지가 주말의 지금- 명화, 토요 명화 이런 게 했었거든. 야 주말의 명화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된 거야. 되게 오래된 거지. 그지? 네, 토요일 밤 9시마다 홍철이가 11번에서는 주말의 명화를 주말의 했고 명화. 7번인가? 9번. 9번에서는 토요 명화를 했었어. 뭐 들어는 봤었어요. 그렇게 다 있었다고. 휴고 산체스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우고 산체스. 우고 산체스. 휴고가 아니고. 네, 우고. 또 이렇게 주변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그 스페인어라서 우고 산체스. H 엔조 무고. 프란체스콜리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그 브라질 선수. 아 알죠? 네, 그건 아 소크라테스 정도는 아는구나. 어쨌든 언급은 된다. 언급은 되는구나. 소크라테스 정도는 아는데 근데 그러니까 엔조 프란체스콜리를 모르는구나. 소크라테스가
의사 그렇죠. 네. 의사 자격증도 대단하다. 있고 진짜 이력이 대단하다. 그것 때문에 더 팬들이 많이 알 유명한 거예요. 그런 거 소크라테스도 알아요. 엄청 잘하는 네. 선수지. 그러니까. 장신의 장발에 아주 꼿꼿하게 그 플레이를 되게 꼿꼿하게 하면서도 우아하게 플레이를 엄청 잘하고 슈팅력도 엄청 좋고 득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선수지 소크라테스. 그 선수도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유럽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뭐 다른 유럽 스타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그 유명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 명섭 PD가 알 정도니까. 소크라테스는 꽤 그렇죠. 평가받는 선수죠. 그치, 그치. 근데 현재 팬들이. 그 세대가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브라질 내에서도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거죠. 왜냐면은 솔직히 월드컵을 우승을 봤을 못해서. 때는 그때 펠레 1970 월드컵 때 너무나 강했었고 그 다음에 우승할 거라고 황금의 사중주 했을 때 못했으니까. 그렇지. 82년 때가 그때가 진짜 막 역대 최강의 팀이라 그랬거든. 당시에 그 팀이. 그리고 실제로도 전력적으로는 그랬어. 근데 파울로 로시한테 해트트릭 이탈리아한테 맞고 당했지. 역전패를 당했거든. 네, 아무리 우승 후보고 전력이 실제로는 높았다 한들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 결과를 내야 돼. 결과를 내야 결과를 돼. 내야 돼. 내야 돼. 네. 선수가 그럼 저평가받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이 일단 결과를 내는지도 역시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인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평가받는 이유가 시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보이지 않는 리그라든가 어떤 그 좀 하부리그 팀이라든가 이러면은 팬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가끔씩 봤을 때 뭐 실수가 좀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 걔 그냥 하부리그 에이스 아니야. 하부리그 수비 중심 아니야. 뭐 하부리 그 하위권 팀 에이스 아니야.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 약간 시대 운도 잘 타고 나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은 포지션이랑 똑같은 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가는 선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저평가 라이벌이 있지. 없으니까 라이벌이라든 라이벌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오히려 저는 오히려 두각이 된다고 보는데 없는 건 오히려 손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확실히 팀 성적이 안 나오면 그 팀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잘하고 이래 봐야 많은 사람들이 보질 않으니까 누군가 얘 존나 잘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선수도 모든 경기를 다 잘하는 선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런 선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면 디에고 밀리토다. 난 진짜 저평가 잘해. 또 진짜 저평가 맞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골도 많이 넣고. 밀리토 근데- 형제는 저평가야. 네. 근데 당시에 대표팀에서는 밀려. 그래서 디에고 밀리토가 대표적 아니야? 그쵸. 그래서 거의 못 밀리잖아. 나왔죠. 예. 크레브 멤버였는데. 뽑혀도 선발이 안 돼요. 테베즈 뽑혀도 있고 선발로는 메시 못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아구에로 있고 너무 많을 때잖아 당시에. 너무 많았죠. 아르헨티나 공격진이. 그러니까 디에고 밀리토 같은 경우도 그렇지. 보면은 만약 지금 나오면 디에고 밀리토가 오히려 그지. 두각을 낼 수 있겠죠. 공격수로 그지. 엄청 가까워 봐. 근데 이게 약간 디에고 밀리토도 보면 팀이 레알 사라고사 사라고사 때 그다음에 이미 여기 골을 많이 제노 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는 팀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엄청 잘하지만 주목을 별로 못 받는 팀이야. 근데 이제 인테르 와서 이제 트래블하고 거기 골 많이 넣고 이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월드컵을 해. 감독이 말아줬네. 그때 아르헨티나 손에 많이 맞죠 진짜. 황철이는 리버풀에서 저평가된 선수 누구야? 리버풀은 확실하게 있죠. 피르미노. 피르미누가 저평가됐다. 네, 그 클럽 전술의 코어인데 진짜 없고 있고에 따라서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약간 이게 마지막에 그 못하면 이게 앞에 것도 좀 묶여가지고 이렇게 그렇다니까. 그만큼은 맞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평가가. 그리고 이것도 약간 불운하게도 살라랑 마네라는 너무 스탯도 좋고 화려한 선수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마누라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살라, 마네 이쪽으로 시선이 가는데 생각보다 중요성은 사실 피르미누 선수가 그때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었어요. 마이년에는 피르미누가 조금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피르미누가 좀 더 평가받아도 될 선수고 가짜 9번이라는 포지션을 우리가 해석할 때 피르미누는 꼭 언급이 돼야 될 선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죠. 나는 첼시에서 저평가된 선수는 티아고 실바. 티아고는 더 평가받아야 됐어요. 근데 티아고 실바는 이미 높게 평가받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가도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형이 얘기하는 수준은 역대 최고의 수비수 레벨? 그 정도? 역대수 레벨에 들어가도 된다고 난 생각이 드는 기량이다. 근데 저도 이거는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티아고 실바가 시대를 대표하는 수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이런 표현까지는 잘 안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해, 뭐 잘한다, 뭐 대단한 수비수다 이런 뭐, 얘기는 해도 시대에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에 하나. 그 보통 그러면 뭐 라모스 뭐 이런 선수를 많이 얘기하거든. 네. 이게 리그 커리어에서 이렇게 밀란, 뭐 파리 쭉 거치면서 티아고 실바의 사실 그 꾸준한 기량적인 어떤 클래스를 보면 첼시 시절은 지금 워낙 짧지만 딱 분명히 월드 클래스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잘 안 넣더라고. 약간 그런 티아고 실바도 저평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수비수가 그게 있어요. 약간 너무 꾸준하게 그냥 잘하잖아요. 무결점이라고 하죠. 수비수는 사실 무결점인 게 되게 당연한 줄 알아. 좋은 건데 오히려 그게 평가를 덜 받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한 줄 아는 거지. 약간 후벤 디아스도 왠지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아니 언급이 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게 챔스나 월드컵이나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티아고 실바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다 챔스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주역이 뭔가 다른 선수 같잖아. 실바 때문이 아니라 투엘이 먼저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투엘 감독이 들어와서 우승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니까 만약 그 앞에 뭐 파리 생제르맹 때 뭐 챔스를 들었다거나 혹은 그때 월드컵을 들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티아고 실바가 훨씬 지금보다 높은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는 저평가된 선수가 없어요. 다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누가 가장 고평가돼 있죠? 지금? 일단 뭐 우스망 덴벨레도 팀에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페란 같은 경우 이종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스파티 넘버 10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휴 안스파티.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고. 난 첼시 선수들은 지금 전부 저평가돼 있는데 무드릭, 니콜라 잭슨, 나 유망주들. 잭슨 잘하더라고. 루카쿠는 어떻습니까? 뭐? 루카쿠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첼시 선수잖아요. 첼시 선수 아니야 그 선수는. 인테리 한번 궁금합니다. 이태리 수비들이 보면은 이태리가 워낙 원래부터 수비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보면은 그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뭐 키엘리니, 보누치 뭐 이런 선수들 쭉 한창 동안 계속 이제 수비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보면 한창 때 생각해보면 다 저평가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태리 수비수들은 보누치는 수비를 못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빌드업은 잘하죠. 근데 어쨌든 키엘리니 같은 경우는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잘했죠. 물론 키엘리니 같은 경우에는 뭐 그에 반해서 뭐 손 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당대 가장 뛰어난 수비수에 거론될 만한 정도의 실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대에. 네. 근데 그런 거에도 좀 언급이 잘 안 되는 편이어서 그런 건 좀 저는 저평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도 뛰어난 수비수들이 많았는데 그 시기가 좀 겹쳤던 부분들. 이탈리아 대표팀의 주전들이라든지. 역대로 따지면 저는 캄비오사 선수가 제일 저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편은 아니어서 트래블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90년대 이후 최고의 오른쪽 풀백 2명 뽑으라. 근데 하비에르 자네티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거 저평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사이티가 안 들어가는 것도 이해해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 우측 풀백들은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고 일단 당장 다니 알베스가 있으니까 일단. 근데 예를 들어서 하비에르 자네티가 근데 90년대 이후 최고의 선수 100위 안에 못 들어갔어. 100위 안에? 근데 이것도 포지션이 포지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1000위 안에 못 들어갔으면 그래 바로 그런 거야. 너가 이제 좀 2시간 지나니까 그건 말이 안 돼. 1000위는 말이 안 되지. 뭐 인테리는 이렇게 저평가된 선수들이 그동안 있었다. 아니 근데 뭐 인테리는 뭐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인정합니다. 이제 좋아지면 되죠. 아니 최근 왜 좋아지면 되지가 아니라 최근에 괜찮아. 왜 그래?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 간 팀이야. 그건 맞아요. 바르셀로나는 이제 좀 리그 우승한 팀이야. 저평가된 선수들이 이제 생각나게 되기를.